예, 위원장님, 제가 원래 순서인데 여당을 차별 대우하신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자, 총장님, 지난 9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 3조 1항 특수폭행 등 규정에 대해서 의원 결정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형법에는 이제 폭행에 대해서 5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 협박에 대해서는 7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인데, 폭력행위 등 처벌법은 똑같은 구성 요건에 대해서 1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죄를 짓고도 검사가 누구냐 또는 어떤 법조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의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혼란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그동안 이 폭처법을 적용해서 기소한 사람이 작년에만 1,570명에 달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도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이 조항을 빨리 개정을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나온 문제들을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제를 또 안고 있는데 2014년 12월에 대검이 특가법 상습절도 규정이 의원 결정 나기 전에 상습절도범에 대해서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지침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원 결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일선 검찰에 이런 불평등한 사례가 나오는 것을 조사해서 지침을 미리 어느 법을 적용하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한 몇 건이 그런 위원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른 혹시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혼란이 좀 줄어들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력 부장께 마약 보상금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약 신고를 좀 이제 독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이 보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총 지급 건수가 2,263건 중에 이 마약 수사 공무원한테 지급한 건수가 87%나 되고 민간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1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금액으로 보면 또 공무원한테는 6억 9천여만 원인데 민간인한테는 5억 5천여만 원이 갔다 해서 이 금액은 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원래 당연히 마약 수사관으로서는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여기에 보상금을 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규정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긴 했는데 법이나 시행령 지침상 지금 근거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약 수사직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규정대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이런 경우에는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 운영을 좀 운영 방침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2004년도에 제보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일부를 수사 검사들이 수사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명백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또 작년 10월에 마약 신고 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찰받던 강원 지역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금 제도의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총장님, 우리 이제 임나 일본 부설과 관련된 학계에서 논쟁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교수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서울고등에서 한 것으로. 서울고등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이, 학문적인 논쟁이나 이제 학설과 관련된 설이 서로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방이 이제 이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서 그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지검에서는 일단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다 해서 불기소했던 거를 항고를 하니까 서울고검에서 이거를 기소를 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에 대해서 총장님도 원래 역사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니까 상당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깊이는 모릅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특히 남쪽 지방을 지배했다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은 고소한 교수가 그런 일본이 백제를 지배했고 백제가 임나 일본부를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식민사관이다, 이거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검찰에서 이런 것까지 기소를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2010년에 국경 없는 학자회라는 비정부 기구가 결성됐는데, 이게 바로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든 결사체입니다. 이것도 일본 역사의 왜곡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할 때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소교 의원님.